저는 시 외곽 주차 타워에서 야간 관리원으로 일하는 태수입니다. 제 아내 유나는 한쪽 팔에 깊은 화상 흉터가 있어 평생 긴 소매만 입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를 데리면 평생 짐진다. 저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 재산을 보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어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저는 유나의 손목을 잡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흉터 아래 단단한 금속 팔찌가 만져졌고 안쪽에 숫자와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YH-7.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대한 과거가 우리 결혼 안으로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을요. 미안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팔찌는 폭발 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그에게 수여된 식별표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방화였어요. 그리고 그걸 꾸민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어? 말했지만 묻혔어요. 담당 수사관이 거절했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이 동네로 숨어왔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퇴근 후 유나가 보관하던 낡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타는 냄새 밴 파우치 안에 파란 USB와 기록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청 소방설비 납품 비리 폐건물 방화 테스트로 보험금을 노린 뒤 공익기금으로 세탁한 내역, 날짜와 계좌, 그리고 세 사람의 실명. 지역구 의원, 건설사 부사장, 소방점검 용역 대표. 저는 USB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우리 끝장을 보자. 첫 번째 움직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주차 타워에서 분실차 사건을 함께 해결한 기자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이면 기자님이 책임지고 날 고소해도 좋아요. 대신 자료는 기자님이 지키세요. 지훈은 망설인 끝에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사무실로 와. 단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 그 밤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우리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흘렀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걱정 말고. 이번에도 점검표는 우리가 찍어줄게. 용역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큰 건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바로 그때 사무실 유리창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골목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YH. 그만두지 않으면 차례로 불붙는다. 유나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데리고 바로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왜 손이 이렇게 차니? 무슨 일 있니? 저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부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망은 끝이 없단다. 하려면 똑바로 해라. 대신 준비를 해라. 그날 밤 어머니는 장롱에서 오래된 비상금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사람 붙잡을 때는 밥과 차가 제일 먼저다. 우린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서울의 탐사보도팀과 연결해 증거 사본을 분산 보관했습니다. 저는 지역 청렴 전담 수사관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비리를 파다가 좌천됐다는 소문이 돌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 라인을 의심해 왔어요. 하지만 내부에 손이 묶여 있었죠. 원본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내 신변을 우선 보호해 주세요. 그날 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연무공원 분수대. 남편 혼자.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수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전화 돌렸고 동네 배달 오토바이들이 한 줄로 서서 골목을 메웠습니다. 분수대에 도착하니 검은 SUV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용역 대표였습니다. 참으로 시골답군. 구경꾼을 데려오다니.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불이 싫습니다. 그리고 당신 목소리는 이미 녹음돼 있죠. 그는 비웃더니 제게 한 발 다가왔습니다. USB. 내놓고 끝내. 그 순간 주차 타워에서 알게 된 경비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것. 밤에 불장난하면 바람이 먼저 알아. 노인은 남자의 발치에 소화기 핀을 뽑아 분사했습니다. SUV 창문이 닫히는 사이 골목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과 지원팀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협박과 공갈 혐의로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뿌리는 더 깊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를 무고로 맞고 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루머입니다. 선거를 앞둔 흑색 선전입니다. 그날 저녁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 얼굴에 화상을 남긴 그날 창고에 있었어요.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기록으로 증명하자. 지훈이 옛 창고 주변의 민간 CCTV 백업을 수소문했고 수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오래된 택배업체 DVR에서 겨우 복원된 영상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밤 11시 사다리를 든 그림자. 의원의 보좌관과 건설사 부사장. 라이터 불빛이 스쳤고 곧 어둠이 번졌습니다. 영상 끝에서 창고 문이 열리며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윤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나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꺼냈다가 폭발에 휘말렸어요. 그의 흉터가 증언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새벽 우리 집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문틈 아래로 성냥갑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성냥갓에 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끝. 저는 느닷없이 담담해졌습니다. 창문마다 무량동이를 두었고 마당에는 마을 청년들이 번갈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 먹여야 버틴다. 윤아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폈습니다. 그날 그의 글씨는 더 또박또박했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밀고 가자. 첫 재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석에는 용역 대표와 건설사 부사장. 증인석에 오른 윤아는 긴 소매를 걷고 팔을 내보였습니다. 법정에 숨이 멎는 듯한 고요가 깔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용감하셨습니다. 당시 왜 현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윤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요. 변호인이 꼬았습니다. 의원과 피고들이 연관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지훈이 제출한 DVR 복원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프레임마다 시간 코드가 찍혀 있었고 이어 수연이 확보한 통화 내역, 허위 점검표,
로비 자금 송금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쐐기는 음성인증이었습니다. 수연이 녹취 원본을 틀었습니다. 안전점검은 이번에도 도장만 찍어. 의원 보좌관의 목소리. 사고 나면 공익기금으로 치워. 사진은 내가 해결해. 부사장의 목소리. 재판부는 추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주차타워 경비노인. 그는 모자를 벗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밤을 오래 봤지요. 불이 나는 날은 바람이 다릅니다. 사람 손이 만든 바람이었어요. 법정 뒤편에서 박수가 터질 뻔했지만 판사가 빠르게 제지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선고일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읽었습니다. 하청 비리와 방화 교사 중형. 공직선거법 위반과 증거인멸 중형.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명령.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방청석에 앉은 어머니가 조용히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끝났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는 시작. 6개월 후 우리는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작은 불. 유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불은 따뜻하지만 함부로 다루면 위험해요. 그래서 서로 지켜봐야 해요. 강당 뒤쪽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밥 먹고 하자. 지우는 기사로 상을 받았고 수연은 본청 복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차타워 경비노인은 우리 회사의 1000명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강의 1000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밤바람은 거짓말을 못한다. 어느 저녁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유나와 저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가로등 아래 팔 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흉터는 여전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국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용기의 지도야.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한테 장난감 고양이 하나 사줄래요? 왜 갑자기 고양이야? 우리 집에 밤마다 돌아와 창틀에 앉는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요. 뭐라고 할까? 불꽃. 하지만 겁주지 않는 불꽃. 우리는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임신이래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허둥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잘 먹어야지. 침대 프레임도 바꿔야지. 유모차는 어떤 게 좋지? 유나가 제 손을 잡아 멈췄습니다. 천천히 해요. 도망치지 않았던 우리가 천천히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하니까. 빗방울이 더 커졌고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밥 식는다. 저는 유나의 손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상처가 인생의 낙인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버티면 그 상처가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언젠가 누군가를 안전하게 데려올 지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진실한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